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핀 정리 6차 위저드 스톤마스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톤마스터는 속성은 자연 속성이고요. 캐릭터 디자인이 프리스트를 정리하고 나서 봐서 그런지 영 별로네요. 네, 스킬들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바람 스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그 보옥이라고 하더라고요. 폭풍 보옥에서 바람 피해를 주는 요런 이제 동그란 에너지 구체 이런 거 이제 좀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캐릭터 PV 영상 한번 보면서 스킬들 보도록 할게요. 옷은 좀 촌스러운 초록색이고요. 기본 공격에도 바람 데미지가 나갑니다. 바람 공격을 기본적으로 하고, 회오리 바람이나 저런 폭풍 보옥을 날리기도 해요. 그리고 쓱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것도 스킬입니다. 여기서 요것도 스킬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 요것도 스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오리 바람 나가는 것도 스킬이고, 그 다음에 바람 이 에너지 구체, 바람 구체가 나가는 것도 스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평타에서 회오리 바람이 작은 게 나가는데 이것도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킬 종류가 좀 많은데, 이게 스킬 종류가 많다기보다는 우리 전술 스킬에서 이 여러가지 종류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스킬 설명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캐릭터 간단하게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장비 장신구, 그 다음에 여기 보조 장비는 우리 워리어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차 전직을 이제 하는 조건도 워리어 정리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워리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스킬 세팅을 오늘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수동 세팅도 있고 스킬 조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저드 영상은 좀 깊게 다뤄볼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능 같은 경우에는 자연 메인 재능 사용을 하고, 자연 영역 이제 자연 데미지 올려주는 거 사용하고, 쿨타임 감소 사용을 합니다.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탐색자 997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좀 글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5세대 라이드가 나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나비가 금 5성이 될 때까지는 그냥 탐색자를 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탐색자가 워낙 효율이 좋다 보니까 나비로 넘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네요. 제가 그 내용은 영상 정리할 때 깜빡했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캐릭터가 스펙이 조금 낮을 때는 탐색자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스펙이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랭킹 이제 상위권 분들, 가속이나 클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스탯이 좀 많이 높은 분들은 나비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비가 금 5성이 되면은 당연히 나비가 좋은 건데, 금 이제 5성이 안 되더라도 조금 낮아도 스펙이 높은 분들은 나비를 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캐릭터 스펙이 높은 분들은 탐색자에서 나비로 넘어가는 거를 조금 빨리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재능, 기본적으로 딜러는 왼쪽 재능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왼쪽 재능을 사용을 한다 그러고, 후반에 대한 글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왼쪽 재능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킬 설명 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스킬입니다. 자, 코어 스킬은 폭풍의 형태라는 스킬이고, 이 폭풍의 형태를 해방하고 풍령 2형 상태로 진입을 합니다. 이 상태가 진입이 되고 여기가 9초간 지속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풍령 2형 상태가 되면은
일반 공격 1, 2, 3타가 회오리를 방출해서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격이 산소 폭발을 유도해서 기본 데미지의 3.6배의 자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워리어도 그렇고 프리스트도 그렇고 지금 위저드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코어 스킬들이 몇 번은 이제 기본 공격을 하고 뭐 네 번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높은 피해를 입히는 게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위저드의 특이한 점이 자, 여기에서 때리는 풍령 2형 상태에서 때리는 일반 공격 자체도 코어 스킬 피해로 간주가 되고, 그리고 일반 공격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6차 위저드의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연 피해를 입히는 자연 피해 캐릭터인데 일반 공격 피해를 올렸을 때도 데미지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영어 버전이고요. 자, 스크린샷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술 스킬하고 패시브 스킬입니다. 이게 스킬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6차 전직을 하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 전술 스킬 마지막이 조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지막 스킬의 설명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일단 한번 번역된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을 4번 할 때마다 무작위로 비수를 하나 시전을 합니다. 그리고 8초간 자연 피해량이 58% 증가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비술이 뭐냐면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배기, 소용돌이, 용권이 있는데, 자, 배기는 5번에 걸쳐서 풍령 2형 4번째 타격과 동일한 자연 피해를 주고 중첩 가능한 자연 피해 방어력 무시가 3.5% 들어갑니다. 4초 지속이 되고요. 자, 그리고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4번에 걸쳐서 풍령 2형 상태 4타의 데미지의 200%의 자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좀 데미지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공격 속도가 20% 증가를 하고 4초 지속이 됩니다. 그다음 용권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걸쳐서 풍령 2형 4타에 50% 자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직을 하고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3가지 스킬이 데미지가 다릅니다. 데미지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킬이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DPS가 꽤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배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 피해 방어력 무시가 3.5%인데 이게 중첩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방어력 무시가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5번 공격이 실제로 그냥 5번 공격해서 풍령 2형 4타랑 동일하게 때리지만 동일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방어력 무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공속이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습니다. 용권도 뭔가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술 스킬은 기본적으로는 무작위로 비수를 하나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연 피해량이 증가한다. 다음에 패시브 첫 번째 요정의 말풍선입니다. 요정의 말풍선 같은 경우에는 풍령 2형 상태에서 일반 공격을 했을 때 15% 확률로 이 요정의 말풍선이 발동을 합니다. 다음번에 하는 일반 공격이 무작위로 비수를 하나 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1.5초에 한 번만 발동이 됩니다. 자연 피해량이 증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폭풍 보호. 이름부터 어떤 건지 알 것 같죠? 풍령 2형 상태에서 제가 색칠하는 걸 깜빡했네요. 자, 풍령 2형 상태에서 기본 공격 시 자, 앞으로 이동하는 폭풍 보호구를 소환을 합니다. 우리 아까 PV에서 봤었죠. 자, 매초 적 전체에게 9000%의 자연 피해를 입히고 5초 후에 폭발을 하는데, 자, 그동안 누적된 데미지의 20%를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도 나름 꽤 큰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 피해는 일반 공격 피해 증가 효과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풍령 2형 상태 발동 시 다음 보호의 피해가 20% 증첩이 가능하다. 다음 보호 폭발 시까지 유지된다.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20% 깔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공격으로 풍화비술이 발동이 되면, 전술 스킬이 발동이 되면은
보호 피해가 발생 확률이 20% 증가한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여기는 요렇게 두 개는 조금 설명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출시하고서 다시 한번 좀 한글 버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글 버전도 번역을 완벽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영어 버전입니다. 이 글자가 점점 많아져서 조금 글씨체를 줄였어요. 보기 힘들어도 스크린샷해서 확대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재능입니다. 재능 첫 번째, 왼쪽 스킬 재능이고요. 왼쪽 재능. 자, 첫 번째 바람처럼 등장. 이제 여기는 하나씩 보진 않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회복하고, 전투 시작 시 에너지를 회복하고, 풍령이형의 기본 공격이 반드시 한 개의 비수를 발동한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비술 한 개는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패시브 요정의 말풍선 발동 시마다 버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풍령이형 상태 동안 공격 속도 감소 효과를 받지 않는다. 이게 디버프를 받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은 요 뒤에 비술 발동 후 기본 공격이 10% 증가하고 공속이 50% 증가한다는데, 이게 다시 줄어드는 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괜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기본 공격 피해 15% 증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풍화비술 지속 시간 동안 20% 확률로 다음 공격이 추가로 비술을 하나 더 발동한다. 그래서 비술이 수시로 나가는 것 같아요. 비술이 수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전에 이제 프로스트 소울처럼 6차 프리스트처럼 우리가 가속을 막 올려가지고 공격을 자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비술 발동 후 1.5초간 기본 공격 피해가 10% 증가를 하고 공속이 증가를 한다. 다음 마지막에는 자연 피해 발동 시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제지 중단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피해가 30% 증가한다가, 이렇게 해서 재능입니다. 그 재능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건 없고,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더 이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공격 피해 증가, 자연 피해 증가, 공속 증가, 이런 버프류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면은 비수를 조금 더 발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 크리티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재능을 오른쪽으로 바꾸면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한데, 오른쪽 재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근데 아마 오른쪽 재능을 썼을 때 뭔가 의미 있는 데미지 증가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없는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킬 정리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폭풍의 형태. 자, 풍령이 형이 9초 지속되고 1타에서 3타는 3000% 자연 피해를 주고, 4타는 네 번째는 3.6배 데미지를 준다. 일반 공격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술 스킬, 일반 공격 네 번째마다 비수를 시전한다. 8초간 자연 피해가 증가한다. 그 다음 패시브, 풍령 2형 상태에서 일반 공격을 했을 때 15% 확률로 비술이 또 발동을 한다. 자연 피해가 증가한다. 그 다음 폭풍 보호, 마지막 패시브인데, 전진하는 폭풍 보호를 생성한다. 매초 적 전체에게 9% 데미지를 주고 5초 후 폭발하는데, 이 폭발할 때는 누적 데미지의 20%가 추가로 가산된다. 그 다음에 일반 공격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그 스킬트리 이제 분석까지 보게 되면은 요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가속은 기본만 올리고 전체적인 스펙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속을 무조건 막 올리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피해는 결과적으로는 일반 공격 피해 증가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피해랑 일반 공격 피해를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사실 한 가지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까지는 아니고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혹시 양이빵에 초록 색깔 패턴이 자연 피해랑 일반 공격 피해가 같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연 피해는 여기 이제 지령의 화성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공격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정격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자연 피해를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쪽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거 나 패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도저히 패턴을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1순위, 2순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캐릭터 세팅입니다. 우선 우리 마법사 스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딜러 세팅이죠. 그리고 왼쪽 재능 자연 영역 쿨타임을 사용을 하고, 라이드는 나비나 표범 사용하고, 양이빵이 요번에 또 이제 의견을 하나 또 받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황돈 양이빵을 사용을 하되 이제 이 5세대 양이빵으로 꼭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근데 공격력 증가가 있어서 사실 5세대 양이빵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넘어가고 어쨌든 5세대 양이빵으로 나중엔 넘어가겠죠. 뭐 초반에는 뭐 바로 못 넘어갈 수 있겠지만 6차 전직 중에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라이드 장비에서 명중을 4%까지 이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명중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시지를 쓰는 게 무조건 맞는데, 명중이 혹시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소시지 그 샌드위치에서 우리가 명중 효과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명중이 남으면. 그런 경우에는 치즈 샌드위치를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스탯입니다. 명중 100 무조건 채워주고, 중요한 게 이제 가속이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을게요. 요거까지니까. 자, 명중 있고 가속 23.5, 그 다음에 크리 기술, 그 다음 가속 33.5, 크리 기술, 가속 증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가속이 또 다른 크리 기술보다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분이 1.5초 안에 일반 공격을 2번 하기 위해서는 공격 속도, 우리 가속이 아니라 헤이스트가 아니라 공격 속도가 133%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가속이 33.3%가 돼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멜로몬이 각성을 하게 되면은 멜로몬에서 가속을 10%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브 레벨 공명 효과에서 가속 10%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23.5만 채워도 돼요. 근데 사실은 각성을 안 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속을 깡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33.5%가 우선은 기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잡고 크리 기술 기본에 맞춰주지만 가속 같은 경우에는 33.5를 맞춰주는 게 기본 최소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속을 더 많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1.5초 안에 뭐 여러 번을 더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스펙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리 기술을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펙을 올리고 남는 자원을 가지고 가속이랑 증폭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증폭이 좀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는 영어 내용이고요. 자, 이제는 스킬 트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스킬 추천이 자동 버전이랑 수동 버전이 있습니다. 자동 버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에 거예요. 위에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랑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 전술 스킬 마지막에 얘 같은 경우에는 코어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 마법 교식 요 스킬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에는 범위 데미지를 올려주는 스킬이었는데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아래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이한 게 뭐 사실 위에는 좀 달라져도 돼요. 얘 대신 얘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진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얘가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아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스킬이 핵심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패시브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을 강화시켜주는 패시브고, 두 번째는 논 코어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패시브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사실은 필수 스킬들이고, 이제 마지막 스킬이 코어 스킬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논코어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어 스킬은 최대한으로 낮추고, 최대한으로는 아니죠, 코어 스킬은 낮추되 대신 코어 스킬이 아닌 다른 스킬들을 데미지를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전술 스킬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지 않나. 그래, 전술 스킬이랑 패시브에서 나가는 이 폭풍 보주 스킬, 보호 스킬, 요거를 이제 올려주는 게 아마도 이 스킬 트리의 핵심인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 코어 스킬 약화시켜주는 거는 약화는 안 시키고 대신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범위 스킬을 범위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위의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나 아래나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돌릴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자기 캐릭터 한번 맞춰서 돌려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스킬 추천 수동인데, 우선 여기 스킬 트리는 이렇게 갑니다. 자, 스킬 트리는 이렇게 가고, 기본적으로 수동은 이렇게 갑니다. 수동은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 스킬 트리로 수동 플레이를 하다가 자동으로 바꾸는데 내가 스킬 트리를 여기처럼 막 여러 개를 바꾸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패시브 스킬 하나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자동 버전이기는 하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수동 스킬 트리의 핵심은 요번에 5차 전직 때 나온 공룡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조화로운 리듬이라는 스킬인데, 이 스킬이 사실은 핵심이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이거를 좀 분석글을 좀 보면서 느낀 건데, 위저드가 아니라 다른 직업에서도 이 방법은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효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스킬이냐면은 코어 스킬을 사용을 하고 다음에 시전하는 액티브 스킬이 전술 스킬이거나, 아니면 또 코어 스킬을 쓰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코어 스킬인 경우, 리듬이라는 거를 이제 스택을 하나를 획득을 하고, 리듬은 이제 이거는 퍼센트는 스킬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리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미지가 22% 정도 증가를 한다. 근데 7번이면은 최대 156% 정도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모든 데미지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택을 7개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 스택 7개를 유지하려면 중요한 게, 우리가 완전 수동을 해야 되고, 전투 중에 올 수동을 해야 됩니다. 완전 수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술 스킬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술 스킬 3개로는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리듬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술 스킬 하나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술 스킬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2개만 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얘를 꼈는데, 이거는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근데 대신 등급이 높은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뭐 모든 데미지 증가나 뭐 전술 스킬 데미지 증가라던가 이런 성급에 따른 부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스킬 이제 플레이 중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자, 여기는 사실 완전 부가 옵션이에요. 굳이 이제 안 해도 되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요것만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처음에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발악인데,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마법 표식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입을 했다가, 시작하자마자 마법 표식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등급이 높은 다른 스킬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법 표식 효과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 라는 의미로 이제 들어간 건데, 사실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핵심은 여기입니다. 자, 핵심은 여기인데, 코어 스킬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술 스킬이 나오면은 리듬이 하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어 스킬은 자동으로 이제 시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전술 스킬을 가지고서 우리가 타이밍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전술 스킬 하나를 코어 스킬 사용 직전에 씁니다. 한 1초 정도 전에 코어 스킬이 이제 우리가 쿨타임이 돌잖아요. 도는데 사용하기 직전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어 스킬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범화
범마의식, 이제 이 전술 스킬 하나를 더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듬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쿨타임이 얘가 12초, 6초, 12초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야지 한 번은 전술 스킬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 한 번은 코어 스킬에 의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 조화로운 리듬이 스택이 7개를 유지를 하면서 네, 이제 전체 데미지가 156%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술 스킬 하나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2개만 사용을 하더라도 모든 데미지가 156%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해 주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드래곤 던전, 악령 던전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3분 30초 동안 오율 수동으로 하면서 패턴까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동 플레이를 하되 와 정말 과금은 더 이상 못하겠고 데미지를 좀 더 올려서 랭킹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미지는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차 위저드 스톤마스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뭔가 수동 컨트롤이 있다고 하니까 괜히 또 테스트 해보고 싶어지는 마음도 있고, 빨리 전직해서 스킬 테스트들 해보고 싶네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